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현입니다. 자, 이제 월드 시리즈가 6차전입니다. 그러니까 6차전으로 휴스턴이 끝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7차전 벼랑 승부로 이어지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오늘 이제 호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스트라스버그가 오늘 만약에 이제 그 승리 투수가 되면 5승을 해요. 근데 포스트 시즌 사상 한 싱글 시즌에 5승을 한 투수는 앞 2명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랜디 존슨이 5승을 했어요. 그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할 때 5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LA 엔젤스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가 5승을 했는데, 이 로드리게스는 9원승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스트라스버그도 5승을 하면 워싱턴은 이제 7차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벌랜더 같은 경우 이 월드 시리즈 사상 6경기 선발 등판에서 1승도 없는 유일한 그 치욕의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는데, 과연 7경기 만에, 그러니까 6전 7기 만에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6차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월드 시리즈를 이렇게 양 팀이 이제 달려왔습니다. 미국은 모든 스포츠가 기본 포맷이 정규 시즌하고 플레이오프 포맷입니다. 유럽 축구 같은 경우 보면은 정기 리그로 그냥 마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다른 또 FA컵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규 리그로 그냥 그 순위로 끝나는 겁니다. 미국은 플레이오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상업적 목적에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근데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플레이오프는 당연한 걸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뭐냐면 일종의 세컨 찬스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정규 시즌 최고 승률 팀하고 또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팀, 정규 시즌 최고 승률이 아닌 팀의 대결에서 또 이 하이 팀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또 이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플레이오프 팀을 보게 되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30개 팀 가운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이 10개 팀이에요. 와일드카드 2개 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33%입니다. NFL은 32개 팀 가운데 12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요. 37.5%예요. NHL은 이제 한 팀이 늘어나서 31개 팀이에요. 16개 팀, 51.6%. NBA는 30개 팀 가운데 16개 팀, 53.3%가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 시리즈를 펼치는 이제 한국 야구 같은 경우는 10개 팀 가운데 이제 5개 팀, 딱 절반이 플레이오프를 펼치죠. 메이저리그가 와일드카드를 도입한 게 이제 1994년이에요. 이게 팀은 많고 한 시즌 농사 162경기를 하는데 가을 야구를 하는 팀이 너무 적다. 그래서 지구가 3개가 되고 와일드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는 그 한 팀을 더 늘렸죠. 그래서 와일드카드 2팀이 와일드카드 시리즈 한 경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디비전 시리즈하고 경기를 펼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94년도에 이 와일드카드가 도입이 돼서 와일드카드 팀이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경우가 모두 6차례입니다. 2014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01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 2002년 LA 엔젤스, 그리고 2003년 1997년 그 마이애미 말린스, 그때는 이제 플로리다 말린스였었죠. 근데 말린스는 재밌는 게요. 말린스는 이제 1993년도에 창단이 됐어요. 월드 시리즈 2번 우승을 했는데, 이 말린스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소속팀인데 동부지구 우승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구 우승을 차지하지 않고서 월드 시리즈를 2번 우승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이 워싱턴 내셔널스, 이 승리가 12승이 필요한데 이 얼마나 멀고도 험한 길입니까?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를 우승한 팀은 이제 11승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은 이제 플레이오프가 7전 4승제 승부는 한국 시리즈하고 KBL 챔피언십 결정전 그 두 시리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스포츠에서 요행, 그러니까 훌류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승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자, NBA하고 NHL 플레이오프 시작 1라운드부터 7전 4선승제예요. 이 우승을 하려면 16승이 필요해요. 그리고 16승을 하려면 최대 28경기까지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시즌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챔피언십 시리즈하고 월드 시리즈가 7전 4선승제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승하려면은 와일드카드 팀이 12승이고 지구 우승을 한 팀은 11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3월의 광란이라고 그러죠. NCAA 대학 농구 토너먼트 6승을 거둬야 됩니다. 이 6승을 거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처음에 초반에 이변을 일으키는 거는 외곽 슛이 보통 터져서 3점 슛이라든지 이 중거리 슛들이 터지면서 이변을 일으키지만 그 이변이 한두 경기에서 그쳐요. 우승까지 가는 데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 농구가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가 돼야 우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농구 강팀들이 항상 우승하는 거예요. 켄터키 대학이나 듀크 대학 같이 멤버들이 좋고 감독들이 또 우수한 감독들이 있어야 우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NFL 같은 경우 이제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를 하는 팀은 4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승률이 낮은 팀이에요. 오늘 4승을 해야 슈퍼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두 팀은 부전승, 일종의 부전승으로 먼저 올라가는 팀은 슈퍼볼을 우승하려면 3승이 필요한데 슈퍼볼은 이게 승 자체가 뭐 3승, 4승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적은 승수지만 한 번 승부에 모든 게 다 올인을 해야 돼요. 감독의 능력이 다 집합체인 거예요. 그래서 1승, 1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승의 그런 또 값어치 면에서도 이 미국 스포츠가 그래서 화제도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2년에 출범한 KBO 리그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났죠. 이번에 이제 두산이 또 통합 우승을 했는데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를 통합 우승한 팀이 이번 두산을 포함해서 모두 26개예요. 그러니까 4승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4승으로. 그리고 역대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를 거치면서 우승한 팀. 한국 시리즈가 82년부터 중간에 뭐 또 제도도 많이 좀 바뀐 적도 있고 그냥 전우기를 그 삼성 라이온스 같이 한국 시리즈를 없애고 우승한 팀도 있어요. 역대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를 거쳐갖고 우승한 팀이 3팀이 있습니다. 1992년 롯데자이언츠. 제가 그때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두산, 그리고 2015년 두산 베어스예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려면 11승에서 12승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한국에서 포스트 시즌을 최다로 이기기 위해서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라간 팀이 2015년에 두산이에요. 두산이 준 플레이오프 3승, 플레이오프 3승, 한국 시리즈 4승. 그래서 10승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두산이 이번까지 포함해서 총 4번 우승했죠. 그래서 역대 한국 시리즈 우승은 기아 타이거스 11번,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스 8번,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 6번. 이렇게 이제 두산이 명문 구단으로서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월드 시리즈 6차전으로 오면 도박사들과 전문가들은 휴스턴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 확률을 마이너스 176으로 봐요. 근데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 스트라스버그가 오늘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7차전 승부도 예상하는 또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 아즈가 마이너스 176이라는 뜻은 뭐냐면 만약에 휴스턴에 10만 달러를 베팅을 하면 7만 6천 이겼을 때 7만 6천 달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제도 매트리스 맥이라고 휴스턴에서 가구상 하는 사람 벌써 이미 한 1,000만 달러 이상을 휴스턴 우승한다 뭐 이렇게 경기마다 또 베팅을 했는데 6차전에도 또 베팅을 했어요. 129만 달러 휴스턴이 이긴다고. 이 사람 보면 좀 약간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근데 왜 좀 휴스턴에다가 어떻게 보면 안전빵 베팅을 해서 좀 다행이긴 해요.
그리고 2019년에 이 월드 시리즈는 사실 또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휴스턴의 게리 콜, 호세 알투베, 워싱턴의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그리고 앤서니 랜든, 맥스 셔저, 후안 소토 이런 선수들이 다 그 보라스의 클라이언트들인데, 지금 이제 보라스는 눈여겨볼 선수가 이제 게리 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는 아마 시즌 끝나면 이 옵트아웃 하겠죠? 앤서니 랜던. 이 선수들은 다 이 거액 계약자들이잖아요. 게리 콜 같은 경우는 뭐 연봉으로 치면 뭐 4천만 달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 워싱턴 내셔널스가 스캇 보라스하고 인연이 또 깊어요. 스캇 보라스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스버그가 2009년도에 드래프트 전체 1라운드 지명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이닝 보너스 역대 최고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마크 프라이어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마크 프라이어의 기록을 깨뜨리고 1,000만 달러, 각각 1,000만 달러 조금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브라이스 하퍼도 드래프트 전체 1번 지명됐죠. 워싱턴에. 다 보라스 클라이언트들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제이슨 워스라고 LA 다저스에 뛰었다가 이제 프리 에이전트로 그 워싱턴과 7년에 1억 2,6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선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은퇴했어요. 그 월드 시리즈 때 워싱턴 홈 경기 때 와서 그 관전자로 구경을 하고 있던데, 이 선수가 프리 에이전트 이런 대박 계약을 했을 때 기록이 뭐였냐면, 단 한 번도 3할을 치지 못하고서 그 1억 2,600만 달러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추신수 선수 그 당시 기록이 뭐였냐면, 단 한 번도 올스타 게임을 가질 못하고서 그 계약을 맺은 선수입니다. 그 7년 1억 3천만 달러인가요? 그 계약을 맺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보라스가 기록을 세운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셔저하고 또 2억 1천만 달러 계약. 이제 월드 시리즈가 끝나면 보라스 타임이 됩니다. 자, 유현진, 그리고 달라스 카이클, 마이크 무스타카스, 닉 카스텔라노스, 시카고 컵스, 디트로이트에서 트레이드 됐는데 컵스 가서 펄펄 날랐죠. 그래서 몸값이 확 뛰었죠. 그 다음에 보스턴 레드삭스에 또 JD 마르티네스 계약이 돼 있는데 이 선수도 옵트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콜, 스트라스버그, 랜던 이렇게 보면 기자들이 보라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언론 플레이에 또 받아줘야 됩니다. 부익부, 빈익부, 스캇 보라스를 보면 그 생각만 납니다.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